라오스 결혼식 그 뒷이야기. 우리가 흔히 노총각이나 노처녀를 보고 결혼한 지 알기고 그렇게 닥달하기보다는 약간 부드럽게 지나가는 말로 국시 언제 줄래? 그렇게 묻기도 하지요. 라오스라고 우리가 특별히 다른 건 아니고 이 나라 결혼식에도 국시는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점이라면 이 집의 아들이 결혼을 하면 혼주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인데 한국이야 물을 것 없이 당연히 결혼한 집 신랑의 아버지가 혼주가 되겠지만 이 나라에서는 결혼한 집의 장녀, 옆집으로 따지면 신랑의 여동생이 혼주에 해당하며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경제적인 부담까지 한다면 우리 정서로는 참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모계 사회를 들여다 보니까 그게 명확하면서도 처참한 현실이라는 걸 알았죠. 오늘은 새벽부터 연신 오토바이가 들락거리고 골목은 그렇다 치고 급기야 이웃집 마당까지 오토바이가 빼고겠죠. 바로 이웃에 사는 이 집을 외국 노인에게 서놓은 주인집 아들 장가가는 날이거든요. 어김없이 해장부터 가라오케가 쩌렁쩌렁 울리는데 저 가라오케는 아무래도 일주일 이상은 지속될 것이고 먹고 마시는 문화에 충실한 이 나라 사람들이니 그리 나물날 일도 못되고 오늘이 잔칫날이라는 건 한 달 전쯤 알았는데 날짜를 왜 하필 이 우기면서도 월요일에 잡았는가 의아했는데 그 이유가 이런 시골 마을에서는 농부계가 끝난 농한기고 일요일을 피해서 일요일 날 볼 보러 가는 사람들 마음 편하게 다녀오고 동네 사람들 모이기 좋은 날로 잡다 보니까 월요일인데 이 나라에서는 장가 간다는 말도 통하고 장가 온다는 말도 끊김없이 하는데 처음에는 저 집의 형편이 넉넉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나라에서는 결혼을 하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낸 결혼 지참금 그걸 가등이라고 하는데 장가가는 아들이 처갓집 들어가서 평생 안방 차지하고 살 집세를 한꺼번에 선불로 내는 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는 쪽에서는 집안이 휘청거릴 적이라고 하던데 그 돈을 저 여동생이 혼자 다 부담했던 모양이던데 앞집 아줌의 이야기로는 저 여동생이 팔찌를 팔고 며칠 울고 불고 댕겼다고 하던데 팔찌 하나를 팔아서 어떻게 그걸 부담하는가 좀 의아했는데 그게 거의 3천만 깁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200만 원이 넘을 건데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가 됐는데 이 나라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걸 저 처자가 한꺼번에 장만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재테크 수단으로 실반지부터 시작해서 농사를 짓고 팔아서 형편되는 대로 조금씩 키워서 팔찌가 되고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미 그걸 팔아서 오래비 장가 보낸다고 마음을 먹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며칠 울고불고 댕긴다는 말에 하도 짠해서 결혼식 날짜에 좀 남았지만 일주일 전쯤에 포주를 먼저 했는데 이 나라에서 그만 재테크 수단이 되지요.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이 라오스 화폐의 깁 가치가 갑자기 3분의 1로 떨어졌지만 그러면 달러 가격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니 재테크 수단에 충실하긴 했는데 재테크 수단이란 이 나라 안에서만 가능하겠죠. 이 나라에서 금을 사서 한국으로 가져가거나 한국에서 반지라도 하나 끼고 이 나라에 와서 파는 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죠. 그 이유는 이 동남아 나라들은 거의 22K가 주류거든요. 24K 가격도 형성되지 않고 거래도 되지 않으니까 한국에서 가져온 건 여기서 22K 시세로 팔아야 하고 여기서 한국으로 가져가면 22K 가격은 없으니 한국에서 18K로 팔아야 하는데 어느 쪽을 따져도 낮춰서 팔아야 하니 그건 타산에 안 맞고 이 나라에서 쌀 30가마니를 팔아서 반지를 하나 장만했다가 3, 4년 지나서 팔면 쌀 50가마니를 살 수 있다. 그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저 가라오케 소리가 자주 들리면 한 일주일은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성질 급한 신랑이 오늘 장가가면 얼라 둘 정도는 만들 시간인데 남의 집 좋은 일에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이라도 참아야겠죠. 식전 대바람부터 빨리 와서 아침 먹으라고 전갈이 왔는데 그러면 바로 가야 되겠죠. 뭔 체면 차린다고 꿈실거리면 음식을 가지고 오거든요. 체면은 먹고 난 다음에 차릴 생각하고 퍼뜩 가는 게 저 바쁜 사람들 일손을 들어주는 거죠. 체면도 없이
헛떡만 생각하고 너무 빨리 갔나. 먹는 사람보다 음식 장만하는 사람들이 더 많던데 중요한 건 저 집에 신부가 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장가 보낼 신랑에게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불화를 단디 채워주는 의식이라고 해야 할지, 여태까지 불화를 채워놓은 자물통을 풀어주는 의식이라고 해야 할지, 불교의식의 일종인데 심신을 정화한다는 말이 맞겠죠. 가만히 보니까 동네에서 가장 덕망 높은 분인가 처음 보는 양반인데 주례 겸 의식을 진행하던데, 파이브캔이라고 손목에 묶어주는 하얀 실, 그걸 신랑에게 계속 묶어주고 있던데 이제 출가 외인이 될 아들인데 단디 챙겨서 보내야 하겠죠. 그 의식이 끝나면 신부네 집으로 가서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는데 지금 신랑 집에서 하는 건 오프닝이나 전초전이고, 라오스에서 결혼식 하는 장소는 보통 3가지 정도로 분류되는데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신랑은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신부네 집으로 가서 마당에서 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 하나는 절에 가서 스님을 주례로 모시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호텔이나 식당에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호텔이나 절에서 하면 이런 시골 마을에서는 저것들만의 잔치라고 욕을 먹게 된다네요. 집에 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2번째 가서 보니까 그 말도 이해가 되던데, 온 동네 사람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와서 먹고 가고 또 와서 먹고 마시고 또 가는 팀도 있고, 즉석에서 춤을 추고 온 동네 아낙네들은 자기 일처럼 음식을 만들어서 나르고 일손을 돕고 또 먹고 마시고, 우리나라와 같은 건 현금으로 부주도 받던데 국시 언제 줄래? 그런 건 묻지 말라는 듯이 국수도 있고 레베산 찰밥도 있는데, 돼지고기 중에서 보드라운 부위를 골라서 생고기처럼 양념으로 무친 거에 맥주가 주류던데 그게 고수를 얼마나 넣었는지, 고수를 이 나라 말로 헌법이라고 하는데 못 먹는 게 없다는 이 욕쟁이도 먹다가 남이 눈치채지 못하게 설쩍 일어서서 울타리 쪽으로 가서 2번이나 뱉어냈는데, 고수 중에서도 얼마나 향이 지독한 것만 골라서 넣었는지, 골라서 먹는데도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고수 잎을 떼고 줄기를 빻아서 고기에 묻히면서 아무래도 냄새를 잡은 것 같기도 했고,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좀 되었으니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안면이 있어 전부 자기 옆에 앉으라고 자리를 만들어 주던데, 늙은 말이라도 콩을 싫어할 리가 만무지요. 옛날에 살던 집 옆집 세댁, 제일 이쁜 세댁이 자리를 만들어 주길래 앉아서 같이 먹다가 보니까 오늘 장가가는 신랑이 그 세댁의 묵감, 친구, 초등학교 동기라 하던데 이 세댁은 벌써 올라가 학교에 다니는데 오늘 장가가는 신랑은 상당히 늦은 나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앉아서 먹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옆집 세댁이 벌려줘도 너무 벌려준 거 아닌가. 벌려준다는 말이 좀 외설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으나 바로 옆에 저거 신랑이 있는데 그 사이를 벌리고 끼어 앉았으니 우리가 부부간이라고 하지요. 부하가 남편이고 미아가 아내인데 이 나라에서는 부부간이라는 말을 부하미약간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허물을 따지지 않는 잔치집이라도 부하미약간, 부부 사이를 벌리고 앉는 건 아니다 싶어서 너가 부부 둘이 다정하게 마시라고 하고는 자리를 옮겼는데, 이미 춤판이 벌어지고 맛있게 생긴 조선 할배가 하객으로 갔으니 직구전 동네 아줌매들 그냥 놔둘리는 맘무고, 이 나라 말에는 맛있다는 그 셉과 좋다는 그 막이 쓰이는 데가 명확하지 않고 헷갈리니 맛있게 생긴 조선 할배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직구전 동네 아줌매들 한껏 흥이 돋아서 셉 하면서 밀고 땡기는 바람에 술판 중간에 박수치며 엉덩이 2번 흔들어주는 부조로 제동을 떨고 자리에 앉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한 잔 부어주고 저쪽 아줌매가 와서 감사합니다 또 잔을 부딪히고, 그렇게 마시면서도 내내 이 욕쟁이 눈길은 우리와 다른 문화, 그 집 혼주를 따라다녔죠. 신랑의 여동생, 집안의 기둥인 이 처자가 먹을 사이도 없이 음식을 장만하고 얼음을 사오고 일만 하는데, 수줍어서 말도 잘 안 하던 처자가 눈길이 마주치게만 하면 어째된 일인지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저렇게 고생했으니 오후에 오래비가 장가가는 신부네 집에 가면
참 귀한 대접에 상당한 예우를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서 놀랐죠. 점심때쯤 되자 신랑이 결혼식을 하러 가는 모양이던데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이 내놓은 가방 2개를 잘 싣고 신랑은 저거 엄마하고 손을 잡고 뭐라고 인사를 하고 아마도 갔다 올 게 그런 인사는 아니겠죠. 갔다 오면 안 되겠죠. 뭐 군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거 여동생과 손을 잡고 뭐라고 인사를 하고 아마도 가장 절친한 친구들인 모양이던데 친구 서녁과 같이 픽업 트럭을 타고 훌렁 가버리는데 이게 뭐야 이걸로 끝인가? 왜 신랑 엄마와 여동생은 결혼식에 가지 않느냐고 했더니 하이라이 뭐라고 하는데 눈물이 감당 안 돼서 안 가는 그런 풍습이라고 한 것 같기도 했고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머리와 여동생은 고만 눈물을 달고 다니는데 참 보기 딱하던데 눈물을 볼에 달고 흘리면서 웃고 눈물을 훔치면서 하객들과 건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릇을 가져가고 음식을 내고 참말로 눈물의 잔치가 되어버리던데 야 이거 이 나라에서 아들 낳을 일이 아니구나. 딸 시집 보내고 우는 건 봤어도 아들 장가 보내고 우는 것까지 보다니 너무 오래 살았나 싶기도 하고 모교사회가 좋다고만 할 수 없겠는데 얼마나 서운하겠노. 그런데 더 놀라리나 한두 시간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갔던 친구들 인수인계가 종료되었다는 듯이 신랑만 쏙 빼고 돌아와서 다 같이 먹고 마시는데 데려다 주고 온 게 아니라 갖다 버리고 왔나? 참 이 나라에 아들 키울 거 못되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 신랑 엄마하고 여동생은 더 서럽게 우는데 울건 말건 동네 사람들은 안중에 덮고 당연하다는 듯이 먹고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춤까지 치고 야, 이 문화의 이질성과 혼돈에 좀 어지럽기도 하고 울고 불고 댕기는 그 모녀를 보니까 딱해서 그만 집으로 와버렸는데 가로케 소리에 저 괴성까지 들으니 지금이 한창 분위기가 절정일 것 같은데 저렇게 놀아주는 게 우는 사람 좀 덜 서운하게 만드는 그런 부조인 것 같기도 하고 저 직구전 동네 아줌매들 안막해도 조금 있다가 울고 불고 댕기는 모녀 둘을 춤판으로 밀어 넣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춤까지 추도록 만들지 싶은데 슬슬 가서 구경도 하면서 저녁을 때우고 오는 것도 영 체면이 구겨지거나 염치 없는 일만은 아니겠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